미분 연산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라운드 x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들어왔을 때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f를 딱 던져주면 x로 미분한다. 어떤 f를 딱 주면은 y로 미분한다. 연산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퍼레이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델은 여기 3차원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죠. 첫 번째 컴포넌트는 어떤 함수가 왔을 때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다. 두 번째 컴포넌트는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다. 세 번째를 g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다. 이렇게 연산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델의 정의니까 정의는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고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델의 정의. 델은 이거다. 그 다음에 정의를 아래 보세요. 자, 이 정의를 보면 기울기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도 불러요. 자, 요 기호는 델이라고 부르고 기울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델 F라고 쓰면 F의 기울기가 돼요. 이게 기울기의 정의예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단어는 그레디언트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기울기 벡터 또는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부를 거고 델 F라고 읽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델 F의 정의는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델 F 근데 아까 델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2차원에서는 라운드 X, 라운드 Y를 성분으로 갖는 2차원 벡터였죠. 거기에다가 F를 그냥 취해주는 거예요. 곱하는 것도 아니고 이 F를 넣어주는 거예요. 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 F를 이렇게 취해주면 첫 번째 컴포넌트는 F를 X로 미분한다. 이런 뜻이 되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F를 Y로 미분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벡터를 계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울기 벡터다라고 얘기해요. F의 기울기 벡터. 자, 3차원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죠. 델 F가 되니까 델을 3차원에서 생각하면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아니지. 델만 생각하면 델은 라운드 X, 3차원이니까 라운드 Y, 라운드 G. 여기에다가 F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컴포넌트별로 다 취해주면 첫 번째는 라운드 F, 라운드 X. 두 번째가 라운드 F, 라운드 Y. 세 번째는 라운드 F, 라운드 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차원상에서의 기울기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정의에 보면 델 F는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죠. 똑같은 말이죠. 여기 라운드 F, 라운드 X가 F를 X로 편미분했다라는 뜻이니까 기호만 지금 다르게 쓴 거예요. 얘는 F의 Y 미분이다. 그리고 2차원 벡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괄호로 쓰기도 하고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3차원도 마찬가지로 fx, fy, fg 이렇게 쓸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1번에 보면 fxy 이변수 함수예요. x랑 y가 있는 이변수 함수에서 sin x 더하기 2의 xy 제곱이라는 함수라고 하면 델 f를 구해라. 그러니까 f의 기울기를 구해라. f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라. 자, 델 f 지금 2차원이니까 f의 변수는 x랑 y가 되고 델 f의 정의가 뭐냐면 델이라는 오퍼레이터에다가 f를 취하는 거니까 첫 번째 컴포넌트는 f의 x미분, 그러니까 편미분이에요. 두 번째 컴포넌트는 f의 y미분. 그러니까 편도함수 구해서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의 x는 어떻게 돼요? x만 미분하니까 sin x는 코사인 x가 되고 그다음에 더하기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2의 xy가 되죠, 일단. 그런데 여기 지수 부분이 x 곱하기 y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죠. 연쇄 법칙 써서. 그러니까 x의 y를 x로 미분하면 y는 상수니까
남고 x 미분은 1. 그래서 y만 남겠네요. 그 y를 앞에다 한 번 더 곱해줘요.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고, f의 y는 y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그럼 sin x는 x가 변수니까 미분하면 상수처럼 없어지고, 2xy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니까 2xy인데 2xy에서 지수가 변수가 아니라 함수니까 xy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한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y로 미분하는 거니까 xy도 y로 미분한다. y로 미분하면 y는 1이 되고 x는 상수니까 곱해서 x가 되죠. 그래서 x를 앞에다 곱해주면 되니. 요게 이제 기울기 벡터예요. f의 기울기 벡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연습을 했냐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방향도 함수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 기호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방향도 함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볼 건데, 방향도 함수는 우리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고도 얘기를 하고, 데리버티브가 도함수죠. 데리버티브인데 디렉셔널 하면 뭔가 방향이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우리가 f, x, y를 g라고 한다. 그래서 이 g를 뭐라고도 했냐면 surface라고 했어요. 공면이죠. 그러니까 x랑 y 값이 독립변수면서 이 값이 결정되면 g의 값이 결정이 되면서 그 g가 이루는 것이 공간상의 하나의 공면이었다. 그래서 그 공면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걸 이제 s라고 해보자. surface 약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x, y 평면상의 어떤 하나의 점을 선택을 해서 그 점을 s에 대응을 시켜보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x, y 평면상에 있는 바닥에 있는 점을 예를 들어서 x0, y0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이 s 위에 있는 점의 이름은 x0, y0, f의 x0, y0가 되겠죠. x, y, g 순서대로 쓰면. 그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이 x0, y0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직선. 이것의 이름은 x x0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보면은 이 직선을 위로 쭉 올려서 하나의 평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면으로 생각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평면으로 이 공면이랑 만나는 것을 생각해보면 공면이 있고 평면으로 잘라버리니까 곡선으로 만나게 되겠죠. 교차 곡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공면이 이렇게 떠 있는데 거기에 평면이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교차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y는 y0라고 하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쭉 올려가지고 평면으로 자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잘리겠죠. 그럼 요 공면 S하고 초록색 직평면하고 만나면 또 뭐가 생겨요? 또 곡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곡선을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 했냐면 여기 지금 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는데 그 곡선 위에서 똑같은 점에서의 접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다. 접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여기에서도 이 점에서 지금 y는 y0 평면 위에서의 점에서 접선을 하나 또 그려주면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직선을 결정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 기울기 값을 누가 결정했냐면 편도 함수 f의 x랑 f의 y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빨간색 접선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보면 주황색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곡선 위에서 접하는 접선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빨간색 접선은 뭐가 변하고 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x랑 y 중에서. 주황색 평면만 보더라도 x는 x0로 고정되어 있고 y만 변화하고 있는 거 위에서 지금 빨간색 접선이 그려진 거죠. 그래서 빨간색 이 접선의 기울기는 y의 변화량으로 표시가 될 거다. 그래서 저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 값이
라운드 F, 라운드 Y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하늘색 직선은 어떻게 돼요? 이 하늘색 직선은 지금 이 초록색 평면 위에서 지금 접하는 접선인 거죠. 그러면 이 초록색 평면은 Y가 Y0로 고정돼 있으니까 뭐만 변한다? X값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 값도 얘는 X만 변화하는 F의 X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라운드 F, 라운드 X로.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 여기 하늘색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 맞아요? 아, 이제 Y가 고정돼 있으니까 X가 변하네요. 그죠? 지금 Y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 위에서 지금 결정된 직선이기 때문에 이 하늘색 직선은 기울기 값이 라운드 F, 라운드 X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빨간색 접선, 여기 이 접선을 생각해 보면 얘는 X가 고정돼 있으니까 Y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 F, 라운드 Y로 기울기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요 점 위에서 지금 이 값하고 요 값 두 개로 결정이 됐는데, 방향으로 따지면은 라운드 F, 라운드 Y랑 라운드 F, 라운드 X는 딱 두 개의 방향밖에 없는 거죠. X축이랑 평행하느냐, Y축이랑 평행하느냐, 그 두 개밖에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요 점에서 지금 요 점에서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X축과 평행한 요 평면하고 만나는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봤고, 또 이제 반대로 요 주황색 평면 있죠? 요 주황색 평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딱 두 가지 방향만 본 거예요. Y축과 평행한 요 평면 위에서의 접선, X축과 평행한 평면과의 접선, 그쵸? 두 개만 본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말고는 없는가? 당연히 많겠죠. 방향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이 방향만 본 건데, 이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 방향도 있을 거잖아요. 방향이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딱 두 개의 방향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런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그 방향 위에서 쭉 올려가지고 접점 위에서 접선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게 바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향 도함수는 도함수긴 도함수예요. 그러니까 fx, fy처럼 얘네들도 다 도함수죠. 도함수인데 다른 도함수예요. 방향이 x축, y축에 한정되지 않은 다른 도함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향 도함수라고 하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림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가 이제 x0, y0점이에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으로 이제 쭉 올려서 곡면 위에 보면 요 하늘색이 곡면이에요. f라고 하는 함수값. 여기가 이제 P점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접선을 하나 그린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평면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 확장했을 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과 평행한 평면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X는 X0라고 하는 Y축과 평행한 직선에 포함하는 평면을 쭉 올려가지고 곡면하고 만나는 교선을 찾고 그 위에서 접선을 그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직선을 하나 쭉 그린 다음에 그 직선을 위로 쭉 올린 거예요. 그럼 직선을 위로 쭉 올리면 평면이죠. 그래서 그 평면이 지금 이 주황색 평면인 거예요. 그럼 이 주황색 평면하고 이 S라고 하는 곡면이 만나면 또 뭐가 만들어져요? 교선인 곡선이 있겠죠. 이 지금 파란색하고 주황색 평면하고 만났을 때 만난 곳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교선이에요. 곡선이겠죠. 그래서 이 커브가 이렇게 있는 거고, 한 점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 하나의 점을 이렇게 딱 찍었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도 하나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게 바로 방향도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향도함수의 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건데,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면
곡선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된 곡선. 자, 이 곡선의 이름을 C라고 해볼게요. 이 곡선을 C라고 했을 때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S라고 하는 이 평면하고 뭐하고 만난 거예요? 주황색 평면하고 만난 거죠. 얘하고 뭐가 만났냐면 지금 주황색 평면이 만났어요. 자, 근데 이 주황색 평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황색 평면의 아래쪽을 쭉 보면 여기 P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 P'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Q'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제 선분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쪽으로 방향을 주게 되면 P', Q'이라고 하는 방향을 갖는 벡터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P점을 해서 보면은 P'이라는 점이 x0, y0, 0예요. 왜냐하면 xy 평면에 있으니까 g값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Q'은 뭐냐면 x, y, 0예요. 자, 그래서 요 P'하고 Q'을 연결해서 벡터로 표현을 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벡터 우리 구할 수 있죠. Q'에서 P'을 빼주면은 x, x0 컴마 y-y0, 컴마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기 쉽게 u라고 해보죠. u라는 벡터라고 해보자. 이렇게 연결한 벡터를 u가 아니라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P'하고 Q'을 연결했을 때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방향으로의 벡터를 생각하면 벡터가 이제 여기보다 더 길어져요. 그래서 이 벡터를 U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U 벡터하고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U 벡터가 지금 우리가 찾은 P', Q', 그러니까 P'을 시점으로 하고 Q'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하고 평행한 상태가 되죠. 방향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P', Q' 벡터가 요만큼이고 U 벡터를 그거보다 더 긴 벡터라고 해볼게요. 방향은 똑같은 벡터로. 그러면 U하고 P', Q'이라는 벡터는 서로 평행한 상태가 돼요. 그죠? 방향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평행한 상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두 벡터가 평행하면은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의 상수배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P', Q'이라는 이 벡터를 U 곱하기 어떤 상수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상수를 H라고 한다면 자, H는 이제 어떤 상수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 Q' 벡터는 P'과 Q'를 연결하는 벡터니까 이렇게 x-x0가 되고 y-y0가 되는데 어쨌든 PQ, 요 P', Q' 벡터랑 U 벡터는 XY 평면상에 있으니까 2차원 벡터라고 그냥 축소를 할게요. G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PQ 벡터는 이렇게 되고요. H는 어떤 상수일 거고 U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U라고 하는 벡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U의 벡터 이름을 A, B라고 한번 해보자. 뭔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그냥 A와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X는 뭐가 되냐면 X-X0가 H 곱하기 A가 됐죠. 그래서 X는 하고 정리를 하면 X0 더하기 H 곱하기 A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Y-Y0랑 H 곱하기 B가 또 같은 값이니까 Y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Y0 더하기 H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요 그림상에서 보면은 요 P'이라는 점에서
위로 쭉 올렸을 때 곡면에서 만나는 요 P라는 점이 존재를 하는데 요 P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이 어떤 기울기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것이고요. 근데 어떤 접선의 기울기냐면 요 P라고 하는 점과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예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변화율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무엇이 변화할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3차원 공간이니까. 어떤 요 길이 분의 뭐가 변화하는 걸로 보면 되죠. 우리가 x, y 2차원에서는 기울기를 찾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만 보면 되는데 3차원이니까 증분으로 봤을 때는 함수 대상이 누가 돼요? g라고 하는 값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g 값의 차이가 바로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이 h라고 하는 상수 여기서 보면은 자, 요만큼 이제 h에 해당이 돼요. 아까 우리 h라는 게 u 벡터하고 p', q''을 연결하는 그 상수값이었죠.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를 h라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h인데 요 길이분의 그러니까 h분의 g값의 변화량이 되는데 지금 요 P'에서 올라간 점 P는 좌표를 우리가 X0, Y0, G0라고 해보고 그리고 Q'에서 올라간 요 점의 좌표를 Q라고 했을 때 Q의 좌표는 X, Y, G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의 차이냐면 요 높이의 차이가 되겠죠. G0하고 G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 높이의 차이가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G에서 G-0를 뺀 요만큼의 극한값이 결국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 도메인의 증분분의 함수의 증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 값을.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G0인데 G라고 하는 값은 함수값이죠. f의 x, y를 우리가 G라고 쓰는 거니까 이 G를 f의 x, y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G0라고 하는 건 이 점에서 보면 G0라고 하는 값이 x0, y0에 대응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f의 x0, y0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또 정리를 해주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y인데 지금 x하고 y는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이 값들이에요. x가 x0 더하기 ha가 되고 y는 y0 더하기 hb가 된다. 거기에서 f의 x0, y0를 뺀 것. 그래서 지금 유도된 요 식을 우리가 방향도함수의 값으로 정의를 하고 결국엔 방향도함수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인데 어떤 접선의 기울기냐면 U 방향으로의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개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어떤 방향이 들어가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방향을 갖는 U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여기서 이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요 방향도함수 식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f의 x라고 하는 편도함수하고 f의 y라고 하는 편도함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f의 x라고 하는 편도함수는 이 u라고 하는 방향 벡터가 무엇일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f의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한 거죠? 요 라운드 f, 라운드 x는 x의 변화율만 보는 거다. 그러니까 y가 고정된 거다. y가 고정된 평면을 보면 요 그림에서 보면 연두색 평면이죠. 그 연두색 평면으로의 방향을 보세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x축과 평행하니까 방향은 y는 고정돼 있으면서 2차원에서만 보면은 여기 x값만 있고 y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에다 이제 어떤 값을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하나 넣어주면 방향이 이쪽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x축과 평행한 이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 값이 결국에는 f의 x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요 라운드 f, 라운드 y는 결국 뭐였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도함수를 구한 거죠? 라운드 f, 라운드 y는 x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위에서 우리가 방향을 본 거죠. 직선의 그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x가 고정되어 있고 얘는 y가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은 저 녀석의 방향은 실제로 뭐였던 거냐면 0, j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u라고 하는 방향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모르니까 이쪽 방향이 뭔지 잘 몰라서 a, b라고 썼던 건데, a를 1이라고 생각하고 y를 0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결국에는 i 벡터인 거죠. 표준 기저 벡터. 그럼 1, 0을 요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죠? h분의 f에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0 넣는 거예요. b에다 제로가 들어가니까 y 제로가 되고 f에 x 제로, y 제로 이렇게 되죠, 식이.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관찰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편도함수의 정의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y 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x만 변화하는 거. 이걸 뭐라고 봤냐면 f의 x다. 편도함수 x. 이거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방향도함수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x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1, 0일 때를 우리가 fx라고 봤던 거다. 자, 그러면 만약에 u라고 하는 벡터가 0, 1이다.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가 j라고 얘기를 했었고, 표준 기저 벡터 j다. 그럼 0, 1일 때는 요 식이 어떻게 될까요? a가 0이 되면서 없어지고 b가 1이니까 y0 더하기 h만 남죠. 첫 번째 컴포넌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남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x0, x0. x는 변함이 없고 y만 변화하는 모양새가 됐으니까 이 경우에는 f의 y라는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 식을 잘 기억을 해두면 돼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정의예요. 그래서 방향도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 특히 a, b라고 하는 방향 위에서의 평면 위에서 접하는 교선이 있고 그 교선 위에 있는 접점에서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이 바로 이 방향도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주더라도 그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위에서의 접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접선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다음 시어렘을 한번 볼게요. 이 시어렘은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그래서 우리가 u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 u가 이제 방향 자체를 보면은 이 방향을 이제 u라고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인지 몰라서 a, b라고 쓴 건데 특히 방향만 알려주면 되니까 이 방향이 굳이 벡터 자체가 엄청 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u라는 벡터를 단위 벡터로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단위 벡터가 되면 여러분이 계산할 때도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단위 벡터 u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정의한 요 방향도함수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duf라고 쓰고 u라고 하는 요 벡터가 뭐냐면 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얘는 단위 벡터다. 데리버티브인데, 그러니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인데 방향을 u로 포함하고 있는 그것의 방향도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위 벡터에 대해서 지금 이 방향도함수가 델 F하고 U라고 하는 그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내적으로 표현된다라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정의만 봤을 때 일단 극한식이잖아요. 극한인데 x랑 y 값에다가 어쨌든 x0 더하기 ha,
y0 더하기 hb 이런 것들 넣어서 막 계산하면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아래에 있는 시어렘을 쓰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값을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죠. DUF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정의대로 쓸게요. 위에서 정의한 거 그대로 갖다 쓰면 극한으로 정의가 되고요. h분의 f의 x0 더하기 a의 h, y0 더하기 b의 h에서 f의 x, y를 빼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식에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분자에서 뭔가를 빼고 더해서 같은 식을 만들 거예요. 똑같은 식인데,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식은 그대로 넣어주고 이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를 빼고 더해서 똑같은 값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뭘 빼고 더할 거냐면 x0가 아니죠. xy죠. f의 x 더하기 ha, y를 빼고 더할게요. 지금 요만큼을 빼고 더해가지고 0이잖아요. 빼고 더하니까 같은 값을. 빼고 더한 거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에는 변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두 개씩 쌍을 지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요렇게 두 개 묶어주고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써줄게요. 극한은 이제 분리를 해도 정의가 된다고 하면 극한을 분리를 해서 두 개로 이제 묶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 보면은 자, 여기 x 더하기 ha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x 더하기 ah가 있고 여기 y 더하기 bh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이제 잘 들여다보면은 무엇은 고정이 되어 있고 무엇은 변하고 있어요. 자, x 더하기 AH, x 더하기 AH. 그러니까 x 쪽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변한 게 없어요. y 쪽은 어때요? y가 있고 y 더하기 BH니까 y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y가 변하는 거니까 우리 이 극한식 한 번에 묶으면은 y의 편도함수다라고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도함수를 묶으려면은 지금 여기에 h가 있었을 때 여기 h면은 딱 떨어지죠. 근데 식이 요 BH만큼 여기에 나눠주는 게 식으로 정의가 되니까 여기에 B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곱해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B를 곱해서 똑같은 식으로 바꿔주고 두 번째 식에서도 보면은 자, 무엇은 변하고 무엇은 안 변하는가? Y는 지금 변하지 않고 X만 지금 X에서 X 더하기 HA로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묶었을 때 우리가 X의 편도함수로 묶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H로 나눴는데 여기 A라고 하는 어떤 숫자 때문에 여기를 A로 맞춰주고 똑같이 여기다 A를 곱해주면은 식에는 변함이 없고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텀이 뭐가 되냐면 이 전체는 저 B를 제외하고 이 전체만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극한을 취하면 정의가 뭐예요? Y만 변하고 있으니까 Y의 편도함수다. 그리고 거기에 B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보면 요 극한 요 식을 이렇게 보면은 요 식이 뭐다? 뭐만 변화하고 있어요? X만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X의 편도함수네요. 거기에 A를 곱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적을 이용해서 다시 재표현을 하면
fx하고 fy를 컴포넌트로 묶어주고 거기에 a하고 b를 또 묶은 다음에 내적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옆에 있는 요식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이 됐고 요 나머지 식을 다시 정리하면 앞에 있는 요 fx, fy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울기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델 f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거에다가 a, b를 내적했는데 a, b는 처음부터 우리 뭐였냐면 단위 벡터였어요. u라는 벡터였죠. 그래서 여기서 델 f 내적 u가 된다. 그래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방향도함수는 델 f랑 u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예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벡터 v가 주어져 있고 v 방향으로 점 2,-1에서 이 함수의 방향도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방향도함수는 일단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죠.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주어지면 그 방향으로의 기울기 값이다. 그러면 방향도함수는 위에 있는 CRM 정의에 의해서 델 f하고 u라고 하는 단위 벡터의 내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델 f를 구하고 u라는 단위 벡터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델 f는 어렵지 않죠? 지금 함수가 x, y 컴포넌트를 갖고 있으니까 첫 번째 요 컴포넌트는 f의 x 미분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f의 y 미분. 편도함수 한번 구해보세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 미분하면 y는 상수다. 그러니까 y 3승은 냅두고 x제곱 미분하니까 2x의 y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fy는 뭐예요? y만 미분하는 거다. 그럼 x제곱은 상수처럼 생각하고 y 세제곱 미분하니까 3y 제곱. 3y 제곱에다가 x제곱 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4y를 y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델 f 값 구했고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은 벡터 v 방향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벡터 요 v라는 방향을 보니까 v라는 벡터는 2,5라는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x, y 평면이 있는데 여기서 x, y 평면만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보면은 2,5라는 벡터의 방향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2,5라고 하는 점을 찍고 원점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에서 방향도함수 정의할 때 이 벡터는 단위 벡터로 한정을 시키자. 굳이 이걸 다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v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우리가 구하려면 v를 쓰는 게 아니라 v를 가지고 단위 벡터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단위 벡터를 u라고 했을 때 주어진 v라는 벡터 벡터를 그것의 크기로 나눠주면 단위 벡터가 되죠. 자, 그럼 벡터 v는 2,5라고 주어져 있고 그것의 크기는 루트 성분 제곱의 합.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그래서 루트 29분의 2,5가 되네요. 단위 벡터가. 자, 그래서 이제 연산만 하면 돼요. 델 f 닷 u.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이 방향도함수 값을 구할 거냐면 2,-1에서. 그러니까 2,-1이면은 공간에서 보면 x가 2이고 y는 마이너스 1인 요 점에서. 요 점을 이제 올리면은 여기 이제 f라고 하는 공간 이제 공면이 하나 있어요. 얘가 지금 주어진 함수 f예요. 그죠? 그러면 2,-1에서란 뜻은 2,-1 위에서 이렇게 올려보면 거기에 대응하는 f라는 함수값이 있겠죠. f에 2,-1이 있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죠? g의 값만 생각해보면 대입하면 되죠. 여기 대입해보면 뭐 2의 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이니까 4인가요?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y니까 더하기 4 얼마예요? 0인가? 그죠? 그러니까 공면이 지금 이렇게 대충 그렸지만 어쨌든 여기에서의 값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면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일 때, 그러니까 이 위에서 우리가 방향을 보면은 2,5 방향이니까 x가 2고 y가 5인 이런 벡터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이니까 이 점 기준으로 하면은 이 방향으로 했을 때 이 위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값, 방향도함수를 찾으면 델 F.U가 되는데 그때 지금 x랑 y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x에는 2를 넣고 y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주어진 점에서의 값이니까. 자, 그래서 델 F의 값은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여기다도 다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2를 넣어주면 12 마이너스 4인가요? 그래서 8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하고 8 그리고 u라는 벡터가 루트 29분의 2,5. 그래서 요거 이제 내적한 결과예요. 그 루트 29분에 내적하면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40이 되니까 32. 그래서 루트 29분의 32가 방향도함수의 값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 값이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요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방향도함수를 3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계산을 해보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